안녕하세요. 천재인 변호사입니다.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를 만나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등을 이용해서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만을 이용한 독립기술 이민, 그리고 주정부의 후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독립기술 이민 189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 독립기술 이민은 점수제 이민이고요. 최소 점수가 6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학력, 경력, 나이, 영어 점수, 본인의 혼인 여부 등의 점수들을 모두 합산해서 최소 점수가 6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전용 직업군에 해당되는 직업군이어야 하고요. 나이는 만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어 점수는 IELTS 기준으로 6.0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군에 대한 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 되고요. 이 비자는 주정부의 후원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을 합산해서 65점이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초청장이 발급되면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고득점자 순으로 인비테이션이 발급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러려면은 경력도 많아야 될 거고 학력도 높아야 될 거고 영어 점수도 높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직보다는 전문직에 유리한 루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별다른 근무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190과 491 비자가 존재하고요. 먼저 190 주정부 후원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수제 이민이고요. 본인이 가진 학력, 경력, 나이, 영어 점수, 그리고 혼인 여부 등을 모두 따져서 65점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주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으셔야 되고요. 초청장을 받으실 경우 가산점 5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모두 합산을 했을 때 60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189 독립기술 이민을 신청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가산점 5점을 받아서 65점을 만드셔서 190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향서를 먼저 제출을 하시고요. 주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각 주별로 이제 190 비자 전용 직업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주에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내가 그 직업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 거주 조건 또는 근무 조건들도 모두 다르게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주는 해당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또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등의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주는 별도로 근무 조건이나 거주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의 조건을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나이가 만 45세 미만, 그리고 영어 점수는 IELTS 기준으로 6.0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190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신 후에는 별도로 근무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요. 지역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91 주정부 후원 지방지역 비자입니다. 189, 190과 마찬가지로 65점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190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웨일즈나 빅토리아 또는 퀸슬랜드 등과 같은 대도시로부터 후원을 받는 비자라면 이 491은 그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소도시로부터 후원을 받는 비자입니다. 지방 소도시로부터 후원을 받으시면 가산점 15점이 주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점수가 자력으로 50점 또는 55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189나 190이 신청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로 가셔서 가산점 15점을 받으시고 점수로 65점 이상을 만들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향서를 제출하시고요. 이제 지방 소도시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으시면 비자를 신청하셔서 491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각 지방 소도시별로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주 조건, 근무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 소도시의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491 비자 전용 직업 리스트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직업군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189 비자 같은 경우는 직업군 리스트가 가장 협소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 189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190 직업군 리스트를 보시면 되고요. 190 직업군 리스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491 비자 같은 경우는 직업군 리스트가 가장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직업군이 189나 190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491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나이가 만 45세 미만이셔야 하고요. 영어 점수가 IELTS 기준으로 6.0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491 비자는 5년짜리 임시비자입니다. 5년짜리 임시비자 취득을 하시고요. 해당 지방 소도시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소득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소 소득 증빙 조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3년 이상 거주하며 소득을 이뤄냈다는 것을 증빙만 하시면 191 영주권 비자가 취득 가능하십니다. 191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신 후에는 지역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별도의 근무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수를 통해서 신청하는 영주권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482 TSS 비자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취업 비자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진 학력과 경력 등을 이용해서 해당 직군에 취업을 해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취지는 호주 내에서 부족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내국인만으로는 이 직군의 인력이 충당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부족 직업군에 해당되는 인력에 한해서는 해외에서 충당해 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무 직군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민성에서 지정해 놓고 있는 특정 부족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직업군에 취업만 한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나온다거나 비자를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정식으로 이민성에다가 나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가 그 직업군에 적합한 인물인지 나의 경력과 학력 등을 모두 심사해서 비자가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민성에다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 외국인을 꼭 써야 하니까 내가 이 외국인을 스폰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482 TSS 비자는 이 비자 자체로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취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워크 비자이고요.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단기 부족 직업군, 장기 부족 직업군 또는 노동협약을 통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482 TSS 비자는 총 3가지 스트림이 존재하고요. 노동협약 같은 경우는 약간 스페셜하니까 일단 비교하지 않고요. 단기 부족 직업군과 장기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점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력, 그 다음에 경력이 최소 2년 이상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몇몇 직업군의 경우에는 학력이 없더라도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증빙을 하면 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공통적으로 IELTS 기준으로 5.0 이상 있으시면 되고요. 최소 연봉 조건이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봉 73,150불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매년마다 약간씩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심사는 따로 없으셔도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직업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군이 단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단기 부족 직업군으로밖에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이 된다면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인 단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는 미용사 또는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등이 있고요. 장기 부족 직업군은 셰프 또는 타일, 페인터, 목수, 간호사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기 부족 직업군으로 신청을 하시면 한 번에 최대 2년까지밖에 비자 신청이 안 되고요. 장기 부족 직업군은 최대 4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후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2 TSS 비자 같은 경우는 이 비자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일단 482 비자를 받으신 다음에 추후에 186 ENS 비자 조건을 맞추셔서 ENS 비자를 따로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부족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최대 4년짜리 비자가 가능하고요. 추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도 없고요. 다만 이제 보통 단기 부족 직업군 또는 장기 부족 직업군에 해당되는 직군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 소도시에서 노동협약을 통해서 특별히 직군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군이 단기 부족이나 장기 부족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 노동협약을 가지고 있는 지방 소도시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노동협약을 통해서 영어 점수가 낮은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협약은 내가 단기 부족 지역군이나 장기 부족 지역군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실 때 지방 지역 같은 경우를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6 ENS 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주권 비자입니다. 고용주의 스폰서십을 받아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이렉트 엔트리가 있고요. TRT라고 해서 트랜지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레이버 어그리먼트, 노동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6 ENS 영주권 비자 중에서 세 가지 스트림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엔트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관련 학력, 그 다음에 내가 경력이 최소 풀타임으로 3년 이상 되면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만 45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영어 점수가 IELTS 기준으로 6.0 이상 있으셔야 하고 기수심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소 연봉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이 다이렉트 엔트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경력을 3년만 다 채우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이쪽 업체에서 6개월, 저기서 3개월, 2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일했으면 이것을 모두 합산해서 3년 이상이 되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트랜지션 스트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조건은 다이렉트 엔트리와 모두 동일한데요. 482 비자를 취득한 후에 그 해당 고용주 하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엔트리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저기서 일한 것을 다 끌어다가 3년을 만들면 되는데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가 482 비자를 먼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482 비자를 취득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경력이 필요하니까 2년 경력 가지고 482 비자 취득한 다음에 482 비자에서 또 2년을 더 근무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이렉트 엔트리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482 비자를 취득한 이후에 한 고용주 밑에서만 2년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엔트리처럼 여기저기서 짧은 경력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이렉트 엔트리와 모두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트랜지션은 기술심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버 어그리먼트, 노동협약인데요. 해당 고용주가 주정부와의 노동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노동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고용주가 나를 스폰서해줘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각 고용주마다 해당 주정부와 체결된 노동협약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체결된 노동협약 조건에 따른 학력, 경력, 연봉, 영어 또는 뭐 근무 조건 등을 확인하셔서 조건이 맞으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비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 소도시 지역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아서 취업을 하셔서 워크비자를 취득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직업군이 482 TSS 비자의 단기 부족 직업군 또는 장기 부족 직업군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494 비자 직업군 리스트는 아무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 소도시로 가셔서 영주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짜리 임시 워크비자를 취득하시는 거고요. 신청 자격 조건으로는 만 4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관련 학력과 관련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IELTS 기준으로 6.0 이상 있으셔야 되고 최소 연봉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94 비자를 취득하신 다음에 해당 고용주 하에서 풀타임 3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191 영주권 비자가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191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신 다음에는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각 비자별로 세부적인 조건들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 영상들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